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500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 성과 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4.4%, 영업이익은 10.2% 감소하면서 주요 산업들 또 대기업들의 이런 실적 추이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앵커 초대석에서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증권가의 분들은 주식시장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연구원들을 추적해서 이 시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이주호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요즘 떠오르는 세 가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간하셨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차별화 장세가 또 아주 도드라지게 그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또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5월 들어서 그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선진국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증권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선진국 증시가 반등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아직 확실한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여전히 그리스 사태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고. 유로존이 그 경기 회복 및 그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금리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출구 전략 시점에 대한 국내 증시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수익률 차별화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가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차별화 장세에 잘 대응하시는 분들도 과연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차익 실현을 또 얼마나 또 거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차별화 장세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발간해 주셨던 리포트를 보면 주목해야 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차별화 장세가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이나 산업에 프리미엄을 더 주면서 가는 주식이 더 간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보자, 반도체, 간편식 푸드, 미디어 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먼저 반도체가 유망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IoT 시대에 진입하면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뭐 무인 자동차 및 드론 등 이러한 무인 기기 시장이 빠른 확산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현재 대비 향후에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 리서치 센터 전망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는 올해 전년 대비 한 25%,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삼성전자가 10원 규모를 투자해서 평택의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기존 라인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규모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반도체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좀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업체로의 어떤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의 트리클 다운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순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라인 증설, 이 이슈가 나왔고 이번 달에 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 또 무인 자동차, 드론 같은 무인 기기 시장의 확산, 또 IoT까지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 성장 산업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푸드 산업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푸드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트렌드 변화를 주목해 보자고 하셨어요. 음식료 업종이 사실 내수 시장에서 좀 침체돼 있다가 그래도 좀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기도 했었고요. 몇 년 전에는. 또 최근에는 이 내수 시장 안에서 성장 아이템을 잡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계시죠? 어떤 점이죠? 네. 먼저 푸드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트렌드 변화 중 하나는 이런 간편식 시장의 성장인데요. 우선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 9%에 불과하던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올해 27.1%까지 높아져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편식 시장은 2010년 7,7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천억 원까지 수준까지 규모로 성장했고 올해는 1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식 제품 매출 비중 확대가 음식료 업종 내 틈새 시장을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련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세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간편식 시장이 제품 사이클상 성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심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가보면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간편식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연구원님은 간편식 집에서 해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네. 간편식 시장이 한창 집에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또 입맛에 맞는 인도식 카레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빠르게 그 소비자의 입맛을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3분 카레 이 정도였는데 요즘 마트 가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서 해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가격도 그 요리를 하는 데 비해서 싸고 해서 좀 요즘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만두전골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다음 성장 산업은 미디어 산업입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 성장 동력이 뭔가요? 미디어 산업을 좀 꼽은 이유는 일단 최근에 콘텐츠 가격이 인상됐고 또 정부의 정책 이슈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진출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상파의 VOD 가격이 5월부터 인상됐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광고 총량제 도입 및 도입과 함께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 확대를 골조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미디어 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으로의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수출 증가는 물론 합작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미디어 산업의 어떤 한계성을 확장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미디어 산업의 밸류 체인을 봤을 때 모바일 쪽에 광고를 하는 그 광고를 다루는 기업 미디어인가요? 이런 형식도 있고 그리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종편 채널도 있고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는데 특히 어떤 쪽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어떤 밸류 체인이 좋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바일 광고라는 측면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나스미디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펀더멘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미디어플렉스라는 업체들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극장이라든지 이런 채널 쪽에서는 CJ, CGV하고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지상파의 그런 어떤 제작력이 제작물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서 지상파 역시 전체적인 미디어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SBS의 러닝맨이 영화화돼서 흥행했다는 것 연구원님도 관심 있게 보셨죠?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네네, 그런 점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앵커 초대석 NH투자증권 이주호 연구원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시장의 이슈를 선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연구원들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